안녕하세요. 자바스크립트 모음 첫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이슨 데이터를 보내고 받고 이때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구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웹서버에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매니지 제이슨이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를 만들고요. 여기에 세 개의 폴더를 만들겠습니다. 하나는 index.html이고 또 하나는 index.json이고 JS고 또 하나는 JSON 데이터를 나타내는 data.json이라고 이름을 주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할 거냐면 서버에서 데이터를 받았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 받은 데이터를 읽어오고 제이슨 데이터 형식이 되겠죠. 요즘은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서버로 보낼 때도 역시 제이슨 데이터를 말아서 올려야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index.html을 보게 되면 이제 index.html에서는 index.js를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헤더 부분이 있고 이제 바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다음에 바디 부분이 끝나는 점이 있고요. 여기까지는 뭐 그냥 평범한 코드니까 이렇게 한다고 치고 일반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바디가 온로드 됐을 때 init이라고 하는 함수로 호출했습니다. init이라고 하는 함수는 이제 index.js 쪽에 있을 거고요. 여기에 이제 버튼을 놓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JSON 데이터를 받기라고 해서 btn receive라고 하는 ref 명을 줬습니다. 요즘 이제 싱글 페이지가 많다 보니까 id라고 이름을 주기가 상당히 좀 겁나더라고요. id라고 이름을 주는 순간 싱글 페이지에서는 다 충돌이 납니다. 페이지 자체가 싱글 하나하나가 아니고 다 겹쳐 있고 뒤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id를 중복해서 놓게 되면 충돌이 나죠. 그래서 id를 이제 가급적 안 쓰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떤 걸 쓸까라고 고민하다가 ref라고 하는 이름을 줬습니다. 물론 뭐 네임 해서 줘도 됩니다. 폼 서밋이나 이럴 땐 네임이 넘어가기 때문에 네임을 줘도 되고요. ref라고 이름을 줬고 이제 여기에서 받아온 데이터를 div 안에다가 일단 넣겠습니다. 그래서 div ref는 아웃풋이라고 이름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저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제이슨 데이터를 만들면 서버에 보낼 때 어떤 식으로 보내야 될지를 구현하기 위한 버튼을 하나 뒀습니다. 그래서 제이슨 데이터 받기라고 하는 버튼으로 읽어오는 부분과 제이슨 데이터 보내기에서 btn send라고 하는 버튼을 하나 둬서 보낸다고 가정을 하고 구현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저희가 서버 쪽은 다루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쪽은 이제 그 서버에 맞게 코딩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이제 서버에서 데이터가 넘어오겠죠. 그 데이터 양식을 이제 data.json이라고 해서 여기에 넣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 데이터의 리스트에 어레이가 있고요. 어레이 안에는 객체 형식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보셔야 될 게 자바스크립트는 이렇게 돼 있진 않죠. 자바스크립트에서 데이터라고 하면 원래는 이렇게 선언이 되는 거죠. 데이터 이런 식으로 선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위에서 이제 어레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뭐 명칭을 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중복돼서 그런 거고요. 이렇게 줘야 되고 리스트 하면은 이렇게 리스트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커스트 네임은 홍길동 이렇게 해야 이제 원래는 제이슨 데이터가 되는 거죠. 하지만 저희가 이제 서버에서 데이터가 내려오는 건 어차피 문자열입니다. 스트리밍 데이터예요. 문자열의 어떤 스트리밍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제이슨 데이터가 될 수는 없어요. 제이슨 데이터를 서버에서 내려준다고 할 때 그게 순수한 제이슨 데이터는 아닙니다. 그렇게 내려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어떻게 되냐면 제이슨이 문자열로 변환된 문자열 구조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버에서 내려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스프링을 쓰든 어떤 다른 거를 쓰든 이런 형식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문자열이 넘어올 때 이제 요 각각의 그 프로퍼티 명 자체도 이렇게 다 문자열로 다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값은 당연히 문자열은 문자열이고 숫자는 숫자로만 주시면 되고요. true, false도 true, false로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의하시는 게 이제 문자열 형태가 되는 거고요. 이 데이터를 받아서 이제 처리를 해야 되겠죠. 일단 저장을 하고
index.html도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먼저 btn receive가 이제 이벤트를 받아야 되겠죠. 그걸 하기 전에 앞서서 저희가 onload 시에 init을 호출을 했기 때문에 index.js 쪽에 그 부분을 구현을 하겠습니다. index.js에서 이제 init이라고 하는 함수를 구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init을 주었습니다. init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btn receive에서 document.query selector 해가지고 btn receive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쿼리문을 사용하는 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것도 광자를 따로 만들어서 하나 빼겠습니다. document.query selector에서 단건을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query selector라고 하는 건 앞에 있는 요 다큐먼트의 하위를 가져오는 겁니다. 하위를 가져와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오고, 만약에 여러 건을 갖고 오고 싶다. btn receive가 여러 건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ref는 고정적인 게 아니어서 id가 아닌 이상은, id는 충돌이 나면 안 됩니다. html 페이지에서. 하지만 id가 아니고 name이든 뭐 다른 어떤 일부 속성을 주든 그건 충돌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여러 건을 갖고 올 때는 document.query selector로 갖고 올 수 있습니다. selector가 있죠. selector all 해서 똑같이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가져올 경우에 btn receive는 어레이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단건을, 처음 만나는 단건을 가져온다라고 하면 첫 번째 건으로 0 해서 가져오는 것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쓰실 수도 있어요. 동일한 겁니다. 이렇게 쓰는 거와 이렇게 쓰는 거는 사실상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receive라고 하는 걸 여기서 읽어왔고, receive가 on클릭이 될 때 get json 데이터를 읽어왔습니다. 그래서 get json 데이터를 이제 함수를 구현을 해야 되는데, 다음과 같이 구현을 하겠습니다. get json 데이터는 펑션이라고 했고요. 여기에서 xhtttp라고 해서 xml http 리퀘스트라고 해서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는 걸 이제 구현을 한 거죠. 보통 데이터를 읽는 것은 get 방식으로 처리를 하시죠. get 방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xhtp는 new xml http 리퀘스트라고 해서, 여기 제가 두 개를 적었네요. 하나를 없애고 이렇게 처리하고요. 아까 화면에서 아웃풋이 있었죠. div ref는 아웃풋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여기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get json 데이터를 하면 서버에 data.json을 읽어옵니다. get 방식으로. 그리고 그때 캐릭터 셋이 utf8이라고 해서 한글이 들어가기 때문에 utf8을 적용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면은 onReady state change가 일어날 때 this.ready state가 응답이 정상적으로 왔다. 4번이고 정상응답이고 200이 정상응답이고 완료가 되면 그때 응답 코드를 문자열을 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data.json은 JSON이 아니에요. JSON을 문자열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js.parse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객체로 변경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res obj를 뿌려보면 객체로 변환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따가 보겠습니다. 뿌려보면 객체로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const list는 그 객체이기 때문에 객체는 하위로 점을 이용해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는 그 객체를 갖고 왔고 그것 data.list라고 하면 이 리스트를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리스트를 가지고 list.forEach에서 아이템으로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list.forEach 그래서 콜백 함수 정의하면 이렇게 처리할 수 있죠. 그리고 output이라고 하는 div에다가 append에서 이름을 여기다 추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append가 있고 뭐 inner html이 뭐가 있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세요. append 하는 거는 객체가 들어갑니다. append라고 하는 건 어떤 객체가 들어가요. 근데 저희는 그냥 문자를 하나 넣었는데 문자도 하나의 객체로 인식이 돼서 엘리먼트로 인식이 돼서 처리가 되는 거죠. 하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는 아웃풋은 div이기 때문에 div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럼 inner html은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겠죠. 그럼 item.cost name에서 이렇게 처리해도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append라고 하는 거는 어떤 태그를 이용해서 추가를 하는 거고 inner html은 안에 있는 내용을 문자열 형태로 만들어서 처리하는 겁니다. 만약에 간단하게 보면 이게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건을 동시에
inHTML에 넣게 되면 편리할 수도 있는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건, 요 안에 들어있는 객체가 지금은 div라고 하고 여기다 버튼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버튼에 온 클릭 때 무엇을 하겠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객체 형식으로 그대로 구현을 해주면 되지만, 이너 HTML에서는 온 클릭이나 이런 것들도 다 문자열로 만들어서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this를 어떻게 쓸 건지도 상당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아무튼 이런 거에 대해서 처리를 했고요. 그래서 아웃풋에다 어펜드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예, 이렇게 처리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읽어오는 방법이 있죠. 저희가 init 할 때 get이 있었지만 btn send라고 해서 화면에서 이제 쓸데없는 건 지우고, 화면에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제이슨 데이터를 서버로 보내는 방식이죠. 이때 set json 데이터라고 해서 이 함수를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set json 데이터를 함수로 정의를 했는데, 저희가 임으로 데이터는 리스트 강감찬에서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놨죠. 그래서 이 리스트를 받아서 서버에 보내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 리스트도 빼야 되겠네요. 이렇게 보내도 되고, 뭐 어떻게 보내도 됩니다. 리스트만 보내도 되고, 데이터의 리스트 이렇게 객체형으로 보내도 되고, 물론 서버 쪽에서 만약 자바 서버라고 하면 자바에서도 똑같이 객체를 꺼내올 수 있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내든 그건 프로토콜을 어떻게 약속하느냐에 따라 달린 거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XTTP 리퀘스트가 있고요. 리퀘스트 해서 걔를 보내는데, 이때는 포스트로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get으로 보내도 상관은 없는데, 서버로 던질 때 이제 만들어진 데이터가 얼마나 큰지에 따라서, get일 경우에는 잘리죠. 일부가 get일 때는 문자열이 상당히 짧습니다. 하지만 포스트로 넘기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긴 데이터를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파라미터의 소스를 만들고, 그 데이터를, 요 데이터가 있죠, 그거를 문자열로 변환해서 보내는데, 이거를 엔코드 URL로 변환해서 보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명이 있겠죠. 보통 스프링은 슬래시 뭐뭐뭐 이런 식으로 어떤 서비스명이 떠 있을 거고요. 거기에 리퀘스트 헤더에서 이걸 정의하고 샌드에서 파라미터를 넣어서 보냅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만약 한글이 필요 없다, 한글을 안 쓴다라고 하면 단순히 URL, 엔코드 URL 안 보내고 이렇게 보내도 돼요. 이렇게 보내면 저희가 데이터라고 하는 게 객체잖아요. 이렇게 해서 만약 이거를 스트링기 파일을 안 하고 데이터라고 해서 찍어서 보내면 서버에서는 오브젝트 해갖고 이런 문자열밖에 못 받습니다. 객체 자체를 넘겼기 때문에.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버에서 데이터가 내려오든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올리든 무조건 문자열로 변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라고 하는 게 여기서 객체였지만, 여기서 json.string 파일이라고 해서 문자열로 변환해서 변수에 넘겨주고, 그 변수를 서버로 올리게 되면 서버는 얘를 받을 수가 있죠. 물론 이렇게 변수로 파라미터로 던질 수도 있고 바디에다가 넣어서 던지는 방법도 있을 수 있죠. 그거는 뭐 구현하기, 약속하는 거에 따라 다르지만 뭐 약속하는 거에 따라 다릅니다. 바디에다 넣어서 던질 거냐, 아니면은 이렇게 변수에다 넣어서 던질 거냐, 그거는 약속하는 거에 따라 다른 거고요. 아무튼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고, 만약 여러분들이 한글이 들어있다 그러면은 얘를 한글로 엔코딩해서 던질 수 있죠. 만약 서버에서 그 한글을 끊었어야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서버도 이제 한글을 디코드하는 방법이 서버마다 각각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이제 보시면 막 이상한 깨진 글자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걸 처리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서버에서 내려오는 데이터가 이렇게, 저희는 지금 데이터.json이 한글로 이렇게 처리를 했지만, 여기서 내려오는 데이터가 아이템의 커스트 네임이 한글이다, 뭐 이렇다고 하면 얘를 디코드 URI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어떤 값을 넣어서 디코드를 시킬 수도 있는 거죠. 한글을 다시 꺼냈을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버와 어디까지, 역할이 어디까지냐에 따라서 다 다른 거고요. 예,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코딩을 서로 이제 협력하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이슨 데이터를 하는 코딩을 마쳤고요. 이걸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슨이라고 했고요. 예, 인덱스 HTML이라고 했습니다. F11을 눌러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디버그 콘솔을 좀 띄워놓고요. 제이슨 데이터 받기에서 서버에서 하면, 서버에서 아까 리스판스 오브젝트를, RES 오브젝트를 찍어봤죠. 이렇게 찍어보면
제이슨점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객체 형식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객체로 여기서 빠져나왔고요. 객체로 빠져나왔고 그걸 찍어봐서 이렇게 한 거고요. 서버로 제이슨 데이터를 보낼 때는 서버에 현재는 뭐 서비스를 제가 임으로 서비스 명기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나파운드가 낫겠죠. 하지만 저희가 올릴 때 URL 엔코드한 값이 어떻게 보이냐면 커스트 네임 땅땅하고 여기 이런 식으로 깨져서 보입니다. 예, 폰도 다 이렇게 돼 있고 이상한 문자는 다 깨져서 보이게 되겠죠. 또는 얘도 뭐 어디까지 스트링기 파일을 할 거냐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만 스트링기 파일 할 거냐 아니면 한글 부분만 스트링기 파일에서 보낼 거냐 이런 것도 서버와 약속은 돼 있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스트링기 파일과 URL 엔코딩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이슨 데이터를 다루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